안녕하세요. 수박겉핥기입니다. 오늘은 진나라 통일의 기초를 닦은 두 명장, 백기와 왕전의 삶을 통해 전쟁과 권력, 그리고 운명에 대한 사마천의 비판적 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총 4부로 구성됩니다. 제1부 백기의 전설과 비극, 제2부 왕전의 지혜와 생존술, 제3부 고사성어로 본 교훈, 그리고 제4부 사마천이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까지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제1부 전신의 비극, 백기의 생애입니다. 그는 진나라 실력주의가 낳은 최고의 산물이자 시스템의 희생양이었습니다. 백기의 천재성은 초기 전투부터 빛났습니다. 단순히 땅을 뺏는 게 아니라 적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놓는 선멸전이 그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사마천은 그를 두고 기묘한 계책을 내놓음이 끝이 없었다고 평했습니다. 그의 피해 선언은 이궐 전투에서 시작됩니다. 한나라와 위나라 연합군을 상대로 무려 24만 명의 적군을 참수하며 무패의 전설을 써내려갔습니다. 초나라 정벌 때는 물길을 돌려 언성을 침수시키는 수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공로로 그는 나라를 평안하게 한다는 뜻의 무한군 칭호를 얻지만 그가 앗아간 수많은 목숨을 생각하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이름입니다. 그의 승리 비결은 명확했습니다. 병력을 한 곳에 모아 적을 하나씩 부수는 각계격파, 예상치 못한 곳으로 돌아들어가는 우회기동, 그리고 적의 공포를 자극하는 심리전이 바로 그것입니다. 전국시대의 판도를 바꾼 장평대전. 초기엔 조나라 연파 장군의 탄탄한 수비에 막혀 진나라가 고전했습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이간계를 써서 경험 없는 젊은 장수 조괄을 사령관으로 앉히는데 성공합니다. 비밀리에 부임한 백기는 조괄의 교만함을 역이용했습니다. 거짓 후퇴로 조나라 대군을 요새 밖으로 끌어낸 뒤 정예 기병으로 보급로와 퇴로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46일간의 포위 끝에 조나라 군대는 결국 항복합니다. 하지만 백기는 여기서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결정을 내립니다. 항복한 병사들이 반란을 일으킬까봐 수십만 명을 산 채로 구덩이에 묻어버린 것이죠. 오직 어린 소년병 240명만 살려보내 조나라에 이 참혹한 소식을 전하게 했습니다. 전장에서는 완벽했던 백기였지만 조정의 음험한 정치판은 그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재상 범수와의 갈등, 그리고 전략적 확신으로 내린 항명이 결국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비치며 그는 죽음의 길로 내몰립니다. 자결의 검을 받은 백기는 나는 죽어 마땅하다. 장평에서 수십만 명을 속여 묻었으니 이것만으로도 죽기에 충분하다는 말을 남깁니다. 자신의 행위가 불러온 업보를 성찰하는 처절한 순간이었습니다. 제2부 노련한 생존자 왕전의 생애입니다. 그는 가장 위험한 전장이 적국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조정 내부에 있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전의 신중함은 초나라 정벌 논쟁에서 잘 드러납니다. 젊은 이신이 20만 명이면 충분하다고 호언장담할 때 왕전은 60만 명이 아니면 안 된다고 고집했습니다. 결국 이신이 대패하자 진시황은 고향으로 떠난 왕전을 찾아가 사과하고 군 지휘권을 넘깁니다.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간 왕전은 1년 넘게 수비만 하며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병사들과 고락을 함께하며 사기를 높였고 초나라 군대가 방심하고 지쳐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초나라 군대의 투지가 꺾였다는 첩보를 확인한 왕전은 전군에 공격 명령을 내립니다. 충분히 휴식한 진나라군은 방심하던 초나라군을 단숨에 격파하고 초나라를 멸망시켰습니다. 인내와 심리 조작이 거둔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왕전의 가장 놀라운 기술은 의심 많은 진시황을 다루는 법이었습니다. 그는 출정 중에도 끊임없이 집과 밭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나는 왕위를 노리는 게 아니라 소박한 재물만 바란다는 걸 연기해서 왕의 의심을 원천 차단한 것이죠. 제3부 언어의 남은 메아리입니다. 백기와 왕전의 삶은 수많은 고사성어를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마천이 논평에 쓴 척유소단 촌유소장은 모든 이에게 장단점이 있음을 말합니다. 백기는 전술에 능했지만 정치는 미숙했고 왕전은 생존엔 달인이었으나 도덕적 비전은 부족했습니다. 또 백기의 삶은 토사구팽의 운명을 전형적으로 보여줍니다. 공이 너무 커서 군주를 위협한다는 공고진주는
백기 몰락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왕전은 지혜로 몸을 지킨다는 지혜방신의 정석을 보여주었죠. 이는 권력의 중심부에서 정치적 지능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르쳐줍니다. 3세 필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3대에 이르면 반드시 망한다는 뜻인데요. 왕전의 손자 왕리가 항우에게 패배한 것을 두고 사마천은 사륙으로 쌓은 유업은 오래갈 수 없음을 암시했습니다. 군사력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유산을 남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제4부 태사공의 평가입니다. 사마천의 논평은 단순히 역사를 요약한 게 아니라 그의 개인적인 성찰이 담긴 분석입니다. 사마천은 백기의 천재성을 극찬하면서도 범수와의 정치적 재앙에서 자신을 구하지 못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왕전에 대해서도 숙장이라 칭찬하면서도 정권의 근본인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구차하게 영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마천의 비판은 당시 한무제를 향한 은밀한 경고이기도 했습니다. 궁영이라는 트라우마를 겪은 그는 도덕적 기반 없이 군사력과 법가적 통치에만 의존하는 정권은 결국 무너질 것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백기와 왕전, 두 장군의 엇갈린 운명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덕이 없는 정복은 결국 공허하다는 것. 이것이 사마천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예언이 아닐까요? 지금까지 수박겉핥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